번째로 군위고등학교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군위고등학교 교무부장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본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해 본교에서 실시한 공간혁신 사업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위고등학교 2학년 3반 황선영입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인데요. 저는 저희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이 학교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제가 지었거든요. 진짜예요. 한번 보실래요? 따라와 보세요. 우리 학교는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학생 중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수업할 공간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였습니다. 공간혁신이란 쉽게 공간을 좋게 바꾸자는 의미인데, 기존의 방식들이 교육청이나 학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이번 공간혁신 사업은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됩니다. 획일화된 학교 공간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형하여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고교 학점제 운영에 쓰일 수 있게 되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담관이라는 이름도 저희가 직접 낸 의견인데요. 도담이라는 순 우리말에서 따왔어요. 이 밖에도 온라인 수업, 토론, 휴게실, 조명, 가변형 교실까지 전부 공모전을 통해 저희가 낸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공간이라 더욱 특별할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소규모 학습이나 휴식 공간이 되게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도담관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놀 수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디자인 수업이나 공모전으로 우리 아이디어가 학교 리모델링에 반영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는데 실제로 반영된 공간을 사용해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담당자 김슬기입니다. 저희 고교학점제 지원실에서는 도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특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각 층의 선택 교과실이나 과학실, 음악실, 진로실 등 다양한 특별실에서 학생들의 고교학점제 적응을 돕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저희 학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학교가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자신의 꿈을 직접 그려보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곳, 군위고등학교에서 학생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공간이 바로 내년도에 입학하게 될 여러분이 수업 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에 활용할 장소입니다. 자, 꼭 내년도에 본교에 입학해 이런
훌륭한 공간 속에서 생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에는 본교에 대한 홍보뿐만이 아니라 향후 대입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부디 설명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향후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설명회 중간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또는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채팅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한 후 참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현황이 이렇게 고입 설명에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뒤에 있을 설명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는 고등학교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학생 현황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학생 수입니다. 본교는 1학년 88명 정원에 91명, 2학년 88명 정원에 87명, 그리고 3학년 95명, 총 273명이 재학 중입니다. 출신 지역별로 보자면 군위 지역 학생들이 176명으로 약 65%를, 타 지역 학생들이 약 100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대구와 의성 지역 출신 학생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혹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염려하는 학생이나 부모님이 계신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타 지역 학생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서로 다 잘 어울리고 있으며 학생 간 학교 폭력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본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 각 한 분을 포함해서 강사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모두 39분이 근무하고 계시며 교장, 교감 선생님을 제외한 그리고 강사 선생님을 포함한 과목별 교원 자격을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 과목별 교원 현황을 눈여겨봐두시고요. 이 사항이 왜 중요한지는 설명회 중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향후 대입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군위고로 와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3이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2021학년도와 입시와 현재 고2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2022학년도를 입시를 비교해 볼 텐데요. 이는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고요. 이는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곧 보시게 되겠지만 현재 고3과 고2의 입시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생부 종합 전형만 강조하는 다른 학교와 군위고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전체 대학교의 총 모집 인원에 대한 비교입니다. 2021학년도 수시의 경우에는 26만 7,374명을 모집했으나 2022학년도에는 26만 2,378명을 모집해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시에서는 약 4,000명가량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비율로 따져 봤을 때는 수시는 77%에서 76%로 정시는 23%에서 24%로 전체 대학 모집 인원에서 이렇게 큰 변화는 보시듯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이,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등 이런 학교들의 수시와 정시를 비교해 봤을 때 수시는 69%에서 61%로 감소를 하고 정시는 31에서 약 40% 정도까지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시야 수능 100% 전형이기 때문에 더 살펴볼 필요가 없겠지만 수시에는 몇 가지 세부 전형이 있어서 이 수시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는 가장 큰 세부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에 대략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약 1,500명가량 증가를 하고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6,500명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부 교과와 종합 이 둘만의 비율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수시와 정시를 비교해 봤을 때처럼 주요 대학교에서는 다소 큰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이 약 2,200명가량 증가해서 24%를 차지하게 되고요. 종합 전형은 4,600명가량 줄어들어 76%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비율에서는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인데 이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주요 대학들에게 지역별로 학생들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 이상 골고루 뽑으라고 하였고 그래서 대학들은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 학교당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전형보다 경쟁률이 꽤 낮은 편으로 일반고에서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어서 내신을 서로 갈라먹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일반고에 더 유리하게 변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 함정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인원이 좀 대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이렇게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비교했을 때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교의 지역적 특색에 맞게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전형은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이 있는데 정원 내 전형은 보통 고른기회 전형, 사회 통합 전형이라고 해서 다른 국가 유공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함께 경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농어촌 정원 외 전형의 경우에는 농어촌 학생만 따로 선발하는 전형이라서 오늘 자료는 정원의 전형만 분석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전체 대학의 농어촌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 500명가량 감소를 하게 되고 정시에서는 약 300명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율로 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 역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요 대학교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정원의 전형에 있어서 수시 모집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 들어와서는 정시의 인원이 수시 모집 인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 수시의 경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우수한 학교에도 내신 1등급부터 9등급이 모두 있고요. 지방의 가장 낙후된 지역에도 내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시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우수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평균 등급 1등급 학생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평범한 일반고에서 수능 평균 1등급이 한 명이라도 나온 학교가 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입시 지도를 여러 단연간 해본 결과 농어촌 전형이 수시에서도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큰 격차를 낼 수가 있는 정시에서 좀 더 농어촌 전형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학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농어촌 학교, 다른 농어촌 학생들보다 좀 더 일찍 수능을 준비한다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농어촌 전형의 수시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대학을 보았을 때 교과 전형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약 45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주요 대학에서 보시게 되면 농어촌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90명, 두 개 대학교에서 90명 밖에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372명을 모집하긴 하는데요. 2021학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좀 토막토막 내어서 수치나 비율로 보았던 것을 좀 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3에게도 해당될 확률이 높은 2022학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전형을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고 수시를 다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해 봤을 때 2022학년도에 전체 대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 다음이 정시고요.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순입니다. 자, 그런데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 변화를 봤을 때는 이렇게 정시가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 그래프를 보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전형에 더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저로서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주요 대학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정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 대학의 이 학생부 교과전형 43%의 비율을 무시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농어촌 전형을 한눈에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 농어촌 전형 역시 주요 대학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정시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의 욕심이 그렇듯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 30%를 무시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 대학에서 이렇게 52%나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뿐입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 이렇게 1학년 정도까지 학교 시험과 모의고사를 치러 보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전형에 빨리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2마리,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가는 이도 저도 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을 잘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학교에는 하나의 전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입 전형별로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이고요. 학생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에 맞추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과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는 대입에 군의고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지 전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엇인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시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에 포함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출결 등 다른 요소가 조금 포함되긴 하지만 학생이 학교에서 치르는 내신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수시에 포함되고요.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교과별 세부특기 사항 등 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재되게 되는 모든 요소가 평가 요소로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전형입니다. 가장 먼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군의고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차지하게 되는 비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전체 대학에서는 43%, 주요 대학 11%, 전체 대학교의 농어촌 전형에서 52%, 주요 대학교 농어촌 전형에서는 7%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체 대학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으로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비하기에는 사실 가장 간편한 전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내신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라서 그래서 학교 시험만 잘 치르면 되는 것이라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그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좋은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첫 번째 키워드를 내신 100%, 등급, 수강자 수, 선택 과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수강자 수별 등급 인원 조견표입니다. 만약 어떤 과목에 수강자 수가
10명 이하라면은 1등급이 없습니다. 20명일 경우에는 1명, 40명일 경우에는 2명, 60명일 경우에도 2명, 그리고 80명일 경우에는 3명,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본교는 88명이 정원인 학교로 타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과 비교해서 결코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교 입학생의 성적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좋은 내신 받을 확률이 타 학교보다 높은 편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학교의 비밀 사항이라서 이렇게 모두에게 공개되는 이런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만 그 비결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오프라인 설명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본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핵심을 짚어보자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것은 내신 등급이 절대적인 전형인데 여기에는 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강자 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군의고는 이렇게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키워드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는 지금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고교 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봤을 때 이제 학교에서 선택 과목 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그래서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면 동시에 2가지 과목을 다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한 학년 전체 학생 수인데 심화수학과 심화영어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면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수학 50명, 영어 50명을 듣게 되므로 등급 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가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 군의고에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궁금하신 분께서는 오프라인 설명회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수능 최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의 경우 2019학년도에는 최저 통과자가 35.4% 밖에 되지 않았고 최저를 조금 완화한 여기 5등급에서 6등급 이내로 조금 완화한 2020학년도 작년의 경우에는 47.1%의 학생이 최저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22학년도 고려대의 경우에는 인문계는 3개 영역 합 5 이내, 그리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3개 영역 합 6 이내의 최저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짧게 언급했던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고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서 다른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을 이렇게 절반으로만 보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더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 관리하면 되는 가장 대비가 쉬운 전형이라서 다른 학교와 중복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합격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이 나오게 되어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를 경쟁률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만약 처음에 나왔던 경쟁률이 10대 1이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 통과자가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질 경쟁률은 5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학교를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집 정원에 이 한 바퀴만 돌아도
그러면은 또 절반이 되게 되니까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겠죠. 그래서 주요 대학이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것은 이 최저만 맞추면 굉장히 유리한, 일면 어느 정도는 수능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입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 학생부 종합 전형만을 강조하고 너무 다양한 활동을 시켜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정시 준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시듯이 전체 대학교에서는 23%, 주요 대학교 36%, 전체 대학교 농어촌 전형 33%, 주요 대학 농어촌 전형 29%를 차지하고 있어 2021학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곤 하나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전형 서류와 생활기록부입니다. 현재는 전형 서류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받고 있지만 현재 중2부터는 현재 중3은 생활기록부와 여기 자기소개서를 서류로 반영을 하고요. 중2부터는 생활기록부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당연히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적 학적 사항부터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창체 상황, 종합 의견, 독서 상황, 교과 상황 이런 요소들이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게 되는데 인적 학적 사항이야 또는 출결 상황이야 결석이 없다라면 거의 크게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부 이 생활 기록부의 기재 분량이 많이 축소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전에는 3,000자에서 지금은 1,700자로 줄어들게 되어서 비중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수상 경력 모두가 대입에 반영이 되었으나 현재는 아무리 많은 상을 받았다 해도 학기당 하나만 선택해서 대학에 제공하게 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는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경우에는 과목당 500자를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 세특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생활기록부의 타 요소 기재 분량이 축소됨으로써 대학에서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게 되어서 학생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500자를 적을 수 있는 교과 세특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본다고 입학사정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벌써 시행이 되고 있고요. 고교학점제도 2018년도부터 어느 정도 시행된 부분이 있어서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도 매우 큰 비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진학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기록은 전공 적합성과 자기 주도성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핫한 부분은 이 생활기록부의 교과 세특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시행된 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만큼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이 상향 평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교과 세특의 경우에는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개설하는 이런 과목 자체가 다르고요. 선생님들마다 역량이 달라 기록되는 내용이 여전히 학교별로 그 격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학교에서 그러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학교의 과목별 교원 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다 계시지만 특히 학생들의 이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사회과로는 도덕, 역사, 지리, 일반 사회 거의 모든 선택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과학 같은 경우에도 모든 네 분의 선생님이 다 계셔서 학생들이 원하는 웬만한 과목은 모두 개설할 수가 있는 인적 자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도 다른 학교를 이렇게 찾아보실 때 학교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목별 교원 현황을 꼭 확인해 보시고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개설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렇게 선택 과목을 개설을 하다 보면 소인수 과목이 나올 수 있고 대규모 과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본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약 1억 5천여만을 들여서 이를 위한 도담관이라는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이 과목 개설을 원하는데 본교에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강사 선생님을 따로 구할 수 있는데 이 모두 학교 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교는 그래서 고교 학점제 정책 연구 학교로서 학생들이 원하는 이 대부분의 과목을 개설하고자 노력도 하고 압박도 받고 있고요. 모든 학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기본 운영비 이외에 별도로 받게 되는 연구학교 예산과 교과교실제 예산을 합해서 강사 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원해서 이 소인수 과목을 개설했는데요. 심리학은 지금 8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고 있고 정보는 7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인수 과목은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추가로 본인이 원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수강하는 것이라서 이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이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을 얼마나 개설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이 점 역시 고등학교 선택의 큰 판단 요소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 다른 학교들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본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행된 지 오래되어서 이 부분은 모든 학교에서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모자랄 것도 없습니다. 도기 기재 분량까지 축소되어서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도는 예전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본교에서 자, 다른 학교와 이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뭐 학급 특색 활동이라던가 창의 주제 활동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이 학교 홍보 기획단 학생들도 입학책자 제작이나 학교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일에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활동시킴으로써 생활기록부를 남다르고 풍부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진로 캠프라던가 직업인 활용 교육 등 다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거의 모든 것을 본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본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학교 밖에서 본인의 진로와 직접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생활기록부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본교는 26개의 교육과정 내의 정규 동아리와 16개의 자율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동아리 활동은 본교 특색 사업 중에 하나로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 캠페인 활동 등의 일반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전일제로 나가서 실시하는 동아리 데이라던가
동아리끼리 융합해서 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동아리 발표대회 등을 실시해서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율동아리의 수가 왜 이렇게 적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변화 때문입니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하나만 그리고 이렇게 30자 이내로만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동아리 이름하고 짧은 소개만 입력하면 끝이어서 학생에 대해 크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규 동아리고요. 본교에는 약 270여 명의 학생이 26개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동아리별로 약 10명가량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26개 동아리라면 학생이 원하는 진로와 부합되는 것이 최소한 하나는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교내대회입니다. 자, 본교에서는 약 20여 개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과목별로 최소 2개씩은 운영해서 학생의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의 경우에는 생기부에는 모두 기록되지만 대입에는 학기당 1개만 선택해서 제공하게 되므로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이런 교내 대회에 집중해서 우수한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회별 수상자 수는 참가 인원의 20%로 제한되게 되는데요. 본교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대회별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을 준다고 해도 대회별 6명이 되게 되고요. 20개 대회니까 약 120명 가량 수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의 학생의 50%가량이 산술적으로 수상할 확률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에게 수상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 세특으로 교과별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교과 세특은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교 선생님들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교과 세특에서 작성할 만한 것으로 실시하고 있고 학생들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설명회를 들어봐도 이렇게 교과 세특을 따로 강조하는 학교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본교가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발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수능 전형 정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는 2022학년도 입학해서 전체 대학의 24%, 주요 대학교에서의 39%, 전체 대학 농어촌 전형에서는 15%, 주요 대학 농어촌 전형에서는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듯이 수도권 주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단일 전형으로는 최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능이야 많은 문제풀이와 공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본교는 학생들의 수능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야간 교과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이렇게 적어도 학생이 원하면 개설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1학기에는 2학년에서 영어 2명만이 신청했는데 강의를 개설했고요. 현재 수능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제가 지도하고 있는 이 코딩반도 3명의 학생이 신청을 해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아까 언급했듯이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 모든 선택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본교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 학교보다 배움의 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에서는 인재양성원을 운영해서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20명 내지 이렇게 30명을 선발하여 특강을 하는데요. 본교 학생 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재양성원 학생 선발은 보통 12월 중하순에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자주 인재양성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본교의 노력이 어떤 진학 실적을 이루어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많은 소문이 나 있는 사실인데요. 자, 군위고등학교는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5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2019학년도에는 이렇게 서울대에서도 가장 높은 의예과 합격생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북 185개 고등학교 중에 2020학년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배출교는 51개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년 연속 배출교는 어떨까요?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인근의 구미 지역만 보더라도 학년당 학급이 이렇게 연락급 되는 학교에서도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한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렇게 본교의 교육 활동이 대학들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작년 전체 본교의 진학 실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립대 교대 현황인데요. 이것을 보면 서울대학교 1명, 대구교대 1명, 그리고 경북대 4명을 비롯해서 17명의 학생이 국립대 교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1명을 비롯해서 8명의 학생이 진학을 했습니다. 자, 작년 졸업생은 98명이었고요. 그런데 특수학생이라던가 이렇게 부사관 후보생 등 개인적인 사유로 12명이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6명의 학생이 원서를 쓴 것인데요. 86명 중에 수도권 7명, 국립대 교대 17명, 24명이면 약 28%의 학생이 일반인들이 보통 인식하는 괜찮은 학교에 진학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으로 따지자면 저희 학교에서는 그러면 한 3.3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 간호학과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성적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도 저희 학교는 작년에 간호학과도 9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다른 학교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모두 다 진학 실적이 어찌나 좋은지 전부 다 명문고인 것 같죠. 그런데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는 수시 6회, 정시 3회의 기회가 있고 보통 학교들은 진학 실적을 발표할 때 중복 합격자 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진학 실적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본교 진학 실적은 중복 학생이 포함되지 않은 실제 진학한 학생 수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올해 본교 고3 학생들의 대입 수시 지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립대학을 보았을 때 서울대학교 2명을 포함해서 71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고요. 주요 수도권 대학은 이렇게 39명의 학생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립대와 주요 대학교 이렇게 학생 수를 합쳐보면 120명이 되고요. 현재 3학년 학생 인원은 95명인데 직업훈련 학교 학생, 특수학생 등을 제외하면 88명이 진학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자, 학생들이 수시 보통 6회 지원 기회를 모두 사용하고요. 보통 2개 학교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을 고려해 보면은 본교는 이렇게 지원자의 3분의 1, 그럼 지원자가 아까 여기 국립대학이 71명, 수도권 대학이 39명, 12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20명을 3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총 거의 40명의 학생이 수도권 또는 국립대에 진학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무려 88명 중에 45%의 학생으로 45%로 올해 역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교의 풍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비 부분입니다. 자, 중식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본이며 야간 특강, 방과 후 학교비, 야영 등을 포함한 각종 체험활동비, 기숙사비를 지원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자, 이를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연간 1인당 약 187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고요. 학생들이
많은 활동에 참여하면 할수록 이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장학금 혜택입니다. 네, 장학금을 보셨을 때 입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학기 중 그리고요. 네, 이렇게 졸업시까지 네, 연간 약 1억 2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136명의 학생이 수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학금이라고 하면 보통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본교에서는 입학과 졸업 시에는 우수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학기 중에는 조건이 있는 장학금이 많아서요.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학 시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우수대학 진학장학금, 수능성적 우수장학금을 제외한 이렇게 희망장학금이라든가 학교장 추천장학금은 전부 다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대학교 입학 시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교에 대한 설명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군의고는 변화하는 입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그 변화하는 입시 속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해마다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근무해 봤지만 저희 학교 군의고 참 괜찮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의고에 입학하기 위한 원서 접수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는 12월 15일에서 12월 17일까지고요. 입학 전형 요강에는 전형일이라고 해서 24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면접 같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본교를 찾아와야 한다라던가 그런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 10시 예정이며 각 학교로 공문 발송 및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 전형 방법은 전국 단위 모집 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른 경북도 내 일반고처럼 내신 300점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특이사항은 원서 접수를 인터넷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온라인 고입 전형 시스템 구축위원이기도 한데요. 현재 경상북도에서 막바지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생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면 모두 끝이 나게 되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요. 기타 증빙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경북을 제외한 타시도 지원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상북도랑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교가 위치한 그 도의 성적을 보지 마시고요. 저희 온라인 고입 시스템에 들어와서 본인의 교과 성적을 입력하면 저희 경상북도 성적으로 저절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입시 설명회 준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기 전에 안내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본교는 오늘 온라인 입시 설명회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프라인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오프라인 설명회에는 온라인 설명회는 밝히지 못한 내용이나 출신지별 재학생의 성적 변화 추이, 그리고 전년도 커트라인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입학 안내 책자, 그리고 기념품, 간식 등을 제공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현재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교의 군의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군의고등학교에서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